지수 부등식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달려있는 예제 23번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2차 부등식의 항상 성립이야. 2차 부등식이건 3차 부등식이건 4차 부등식이건 상관없이 항상 성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일단 예시를 하나 들어보죠.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한번 가보자. 요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 x에서 성립한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친구가 있으면 이 친구를 우리가 근할 공식이니 뭐니 해가지고 확인하셔도 되지만 웬만하면 어디로 끌고 오는 게 고일의 아이디어, 고일에서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뭐였다? 이렇게 까다로운 부등식, 까다로운 방정식은 어디로 끌고 오는 조건이 많이 달려있고 까다로운 방정식이나 부등식을 어디로 끌고 오자는 아이디어가 주였다. 함수 y는 y를 붙여서 함수로 끌고 오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였죠. 그러면 y는 이거의 그래프가 크거나 같으니까 어디에 있어야 된다? 위에 있어야 된다. 자, 갖다 빼자. 갖다 빼. y는 0이라는 건 무슨 축이고 얘 x축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축보다 이 참수 그래프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 위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 위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럼 x축과의 교점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얘를 뭘로 바라봐서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3k는 0이라는 방정식이 실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네요. 그래서 뭐를 들어갔다? 판별식을 들어갔다. 짝수 판별식 들어가시면 k제곱 플러스 3k가 0보다 작다 들어가서 0에서 아니지 마이너스 3에서 0까지를 답으로 적으시면 되는 거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분명히 좋은 아이디어죠.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얘를 앞으로는 이렇게 더 많이 바라볼 것인데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우리가 기차놀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뉴진스처럼 옴마이 갓 하면서 기차놀이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랬을 때 기차놀이를 이렇게 막 하는데 기차놀이를 이렇게 막 하고 있어. 그런데 기차가 이렇게 착 해가지고 이 선을 넘어가야겠네. 그럼 이 선을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제일 어떤 친구만 뒤에 있는 친구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맞잖아. 얘만 넘어가면 앞에는 어차피 다 넘어가 있을 거잖아. 그쵸? 얘가 다 밀어서 다 앞으로 밀어버리면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쵸?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친구가 x축보다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누구만 보면 되는 거냐면 이 구간에서 구간이 지금 모든 실수잖아, 그렇지? 이 구간 모든 실수라는 구간에서 가장 어떤 친구만 낮은 친구가 걔만 0보다 오면 된다. 걔만 0보다 크면 다 0보다 큰 거죠, 그렇죠? 날이 추우니까 안경이 자꾸 김희선이네요, 그렇죠? 말을 안개 김희선이 그쵸? 구간 안에서 무슨 값만? 최소값만 뭐 하면 된다? 0보다 크면 된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얘를 무슨 형으로 바꿔서? 표준형으로 바꿔서
되겠다? 크면 되겠다라는 이야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실수 x에서 나머지는 어차피 얘보다 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얘만 0보다 크면 나머지 다 0보다 커질 거 아니겠냐고. 그래서 k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3k가 뭐해서 이게 뭐야?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3k가 0보다 뭐해서 커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k 제곱 플러스 3k는 0보다 작아지니까 마이너스 3에서 0 사이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죠. 괜찮죠? 이렇게 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간을 뭐 하는 경우가 있어? 가끔가다 자르는 경우가 있어. 골치 아파. 구간을 뭐 한다고요? 자른다고. 선생님 구간을 왜 잘라요 도대체?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죠? 마이너스 모든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k 마이너스 3이 0보다 어때지는? 작아지는 범위를 구해봅시다. 이렇게 할게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볼까? 이라고 쓴 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이게 성립한다, 저게 성립한다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뭘로 가져오라고? 함수로. y는 y를 붙여서 함수로 내려오라고. 그럼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누구보다 y는 0 두 글자로 얘 두 글자로 뭐라고 했어? x축이잖아, 그렇지? y좌표가 다 0이 선이면 x축이잖아.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어디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래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어느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세상에 얘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 해당하는 구간 안에서 이거 축 얼마야? x는 1이잖아, 그렇죠? x는 1이야. 그러니까 여기 1이라는 축이 있을 텐데 이 구간 안에서 0보다 어땠으면 좋겠다. 이게 뭐야? 그림을 똑같이 그리네요, 그렇죠? 어땠으면 좋겠다.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겠지만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x가 마이너스 2인 그래프 지점부터 x가 2인 그래프 지점까지만 뭐하고? 까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뭐 할 거야? 버릴 거야, 그쵸? 그리고 구간 안에서의 무슨 값만? 최대값만 0보다 작으면 전부 다 0보다 작을 거잖아. 그러니까 구간 안에 있을 최대값 누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죠? 그러면 4 플러스 4 그러니까 2k 플러스 5가 되겠네요, 그쵸? 이때 y값은 2k 플러스 5가 될 거고 그 친구가 0보다 뭐 해지기만 하면 된다? 작아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 그럼 자연스럽게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질 텐데 이런 거는 어떻게 따질 거냐? 근데 선생님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어떻게 따져요? 안 들어가는 게 맞죠, 여기는? 근데 잘 봐봐. 안 들어가는 게 맞아, 그죠? 안 들어가는 게 맞아. 근데 선생님 등호 잘 따지라고 하던데요, 이거. 그건 기억이 나는데요. 얘는 잘 봐봐. 얘와 얘의 차이점을 이따가 설명해 줄 거야. 잘 봐봐. 얘도 똑같이 생략할게요. y는 y를 붙여서 이차함수로 할 거야.
이차 함수와 x축 사이의 관계로 갈 건데 잘 봐봐. 그러면 얘는 1이고 2면 축이 어딨어? 마이너스 2잖아. 그쵸? 이차 함수 축구하는 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축 x는 마이너스 2분의 b로 구한다고 했잖아. 그쵸? 다른 말로 이거 분의 이거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니까 마이너스 여기쯤 있을 거고 여기 축이 있을 거고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가면 된다. 요쪽에서만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근데 잘 봐봐.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뭐 뚫어야 돼? 빵꾸 뚫고 이렇게를 보내야 되는 거야. 그쵸? 맞죠? 빵꾸 뚫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잘 봐. 최고라고 해서 추가하는 녀석의 무슨 값이? 최소값이 0보다 뭐 하면 된다고? 크면 된다고. 그럼 1 집어넣었을 때가 구간하는 녀석의 최소값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5-k가 0보다 어떠면 된다? 크면 된다. 그래서 k가 5보다 작으면 된다는데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지금부터 판단할 거야. 잘 봐봐. 무슨 봐? 잘 봐. 언제나 if로 따지는 거야. if 2k 플러스 5가 0이 된다면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 2k 플러스 5 이때 함수값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이때 함수값이라고 했어. 얘가 0이 될 때 이게 성립하느냐고. 이게 성립을 하느냐고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야. if k 5-k가 얼마일 때? 여기 5-k라는 게 여기서의 y값이었잖아. 그렇지? 1에서의 y값이었잖아. x가 1일 때 y값이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0일 때 주어진 부등식이 주어진 상황이 성립을 하냐 이걸 물어보라는 거야. 물어보자고. 2k 플러스 5가 0이 된다고 하면 확대해서 그릴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함수값 2k 플러스 5가 이렇게 까맣게 색칠돼 있고 이렇게 그래프가 가는 거죠. 그렇죠? 잘 봐봐. 2k 플러스 5가 0이 되면 얘가 0보다 작아져? 모든 이 안에 있는 모든 x에서 이걸 계산한 결과가 0보다 작아져야 된다. 여기 들어가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결과가 0보다 작아지냐고. 아니잖아. 그렇죠? 여기서 0이래네 방금. 여기서 0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계산 결과가 0보다 작아지는 게 아니게 되잖아. 그러면 이 k 플러스 5가 0이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걸 계산했을 때 0보다 다 작아지는 거야 아니야? 아니라고. 그쵸? 미치겠어. 0보다 같아지는 게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구간 안에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 마이너스 2도 주어진 범위에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저걸 계산했을 때 0과 같아지는 게 존재하잖아. 그러면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된다고. 안 되잖아. 지금 안 되는 게 보이잖아. 그러면 여기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따지는 거야. 반면 무슨 면? 반면 얘도 확대해 볼 거야. 1이야. 잘 봐봐. 잘 보라 그랬어. 탁 빵꾸가 이렇게 뚫려 있고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5-k 즉 1에서의 y값이 0에 같다 다 하도 우리는 어디서부터만 보니까
1 다음부터만 보니까 1이 안 들어가잖아. 1 다음부터만 보잖아. 그럼 우리가 그려있는 여기 이 그래프는 0보다 커져 있는 게 맞아 아니야? 맞잖아. 그치? 0보다 위에서 시작하잖아. 0과 같아지는 지점이 없잖아 지금. 우리가 그린 그래프 중에서는 1에 빵꾸가 뚫려 있으니까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잖아. 무조건 위에서부터 시작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5-k가 0이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고 이게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냐. 등호 없는 쪽이랑 없는 쪽이면 등호가 들어가야 되고 있는 쪽이랑 있는 쪽이면 등호가 들어가야 되고 없는 쪽이랑 있는 쪽이면 등호가 들어가야 되고 있는 쪽이랑 없는 쪽이면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패턴을 시키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긴 해.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를 따져봐야 된다? 반드시 어떻게 따져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if를 통해서 0이 되면 어떻게 되냐, 같아지면 어떻게 되냐를 확인해서 가시는 게 가장 좋다. 그쵸? EK 플러스가 0이 되면, 즉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0이 되면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안 시킨다는 걸 확인을 해서 등호가 안 들어가는 걸로 가셔야 되는 거고, 얘는 5-k가 0이 되더라도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는 영역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0보다 뛰잖아. 0 다음부터 시작하잖아 이거. 그치? 0보다 커지는 거는 괜찮잖아. 그치? 어차피 1이 들어가진 5-k가 들어가는 범위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도 괜찮다. 그러면 이러면 들어가도 된다, 저러면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를 구분하실 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게 2차 우등식에서 항상 성립이야. 구간 안에서의 크다 그러면 제일 누구만 아래만 보자. 작다 그러면 제일 누구만 보자? 위만 보자. 그리고 범위의 등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어넣는 거예요. 이 내가 따져야 하는 최대값 최소값이 실제로 포함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결정이 된다라는 이야기. 간단하게 패턴화하기가 조금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실제로 예제 23번을 풀어보러 가볼게요. 실제로 예제 23번을 풀어보러 가보겠습니다. 2의 2x 마이너스 3에 2의 x 플러스 2와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이라고 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 일단 여러분들은 앞에서 했던 그딴 생각을 하기 전에 뭐부터 생각해야 돼? 저 부등식을 보자마자 반복되는 모양이 보이네. 치환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드셔야 돼요. 반복되는 모양이 보이네. 치환해야겠네. 반복되는 모양이 보이네. 치환해야겠네. 그러면 일단 0보다 큰 거 범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내려가라? t의 제곱으로 내려오면 되는 거고, 몇 t? 이제 슬슬 알면 되죠? 3, 4, 12t가 들어갈 거고 플러스 2k가 0보다 크다 들어갈 거야. 그리고 얘는 문제가 바뀌는 거야. 완전히 얘가 t가 음수일 때 얘가 성립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어차피 t는 무슨 수니까? 양수니까 t가 0일 때도 이거 성립하나 안 성립하나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야. t가 얼마일 때?
t가 0일 때 0보다 클 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만 해주면 되는 거라고. 선생님 2차 부등식이 굉장히 복잡하네요. 조건이 달려있고 항상 성립이 들어가 있고 2차 부등식이 조건이 많이 붙어있네요. 2차 부등식을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조건을 따지라는 거네요. 뭐 붙이라고? y는 붙여서 함수 그래프로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얘는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얘는 y는 0이니까 x축이라고 하려고 했더니 문자가 보니까 t니까 t축이라고 한번 볼게요. 괜찮죠? 이 정도는? 이 정도 할 수 있죠. x자리에 t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x 역할을 지금 t가 하고 있으니까 t축이라고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나서 얘는 그럼 t축이 되는 거고 가로축이니까 x축 대신에 t축이니까 얘는 축이 얼마인? 마이너스 2분의 b 계산하라고 시간 주는 거야. 6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t가 0인 그래프 위에 점 붙어만 그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쵸?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요것만 남겠네요. 그러면 구간에서의 무슨 값만? 가장 낮은 이 최소값만 0보다 크면 상관이 없겠네요 라는 이야기고, 그럼 그 최소값을 어떻게 구한다? 이걸 집어넣어서 구하셔야 되고 표시랑 만들어서 구하셔도 되고 2k 마이너스 하여튼 36이 이때의 y값이 될 겁니다. 계산해보시면 알겠죠. 그러면 구간 안에서의 최소값이 2k 마이너스 36이니까 걔가 0보다 뭐 하면 된다? 크면 된다. 끝. 이건 뭐야? 걔가 그럼 18보다 크다가 실용적인 답이 되는 거지. 만약 if 저게 치환을 했더니 t제곱 플러스 12t 플러스 뭐 2k-1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마무리해야 됐을까? 그러면 마이너스 6이 축이었을 거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다 지우고 얘만 남겨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구간 안에서의 무슨 값? 가장 아래에 있는 친구만 0보다 크면 되는 거네요. 2k-1이죠, 그쵸? 2k-1만 0보다 크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엄마야, 로 결론을 내려고 했더니 선생님이 뭐 해보라고 했어? 혹시 2k-0이어도 괜찮나? 의심해보면 된다. 뭐해서 그래라? 확대해서 그래라. 0일 때 2k-1인 거고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쵸? 그러고 봤더니 2k-0이 되어도 이 계산 결과가 0보다 커지는 거에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쵸? 0보다 커 있잖아 이미, 그쵸? 이미 커 있으니까 0보다 큰 거에는 클 지장이 없네요. 그럼 이래도 괜찮다. 그럼 등호가 들어가셔도 괜찮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따져주시는 게 좋다. if 안에 또 if가 들어가죠? 할 수 있죠? 이 문제, 이런 미니 문제도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이제 실생활의 활용인데, 저번에 한번 활용을 다뤘을 때는 뭐가 주어져 있었고 메인식이 주어져 있었잖아, 그치? 메인식이 언제나 주어져 있었고 그 메인식의 기호들의 의미를 따진 다음에 상황 분석해서 대입하라 그랬잖아. 상황을 구별시켜서 대입하라 그랬잖아, 그치? 그랬는데 이번에는 메인식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반복되는 게 나와요. 마다라는 단어가 나오고 반복하는 얘기가 나올 거야.
이제 18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제 18번을 보기 전에 103번 확인 문제 103번을 볼게요. 확인 문제 103번. 자, 우리 뭐에 대해서 보고 있다고 지금? 반복되는 거. 얼마마다 이렇게 되는 거. 또는 몇 시간 후 이렇게 되는 거. 복용 후 1시간마다라고 나와 있어요. 물질의 양이 반으로 줄어든대요. 그럼 처음에 내가 A라는 양이 있었다고 하면은 물질의 양이 얼마로 줄어든다고? 반으로 줄어든다고. 몇 시간이 지나면? 1시간이 지나면. 그럼 여기서 1시간이 또 지나겠죠, 그렇죠? 여기서 1시간이 또 지나, 예를 들어. 그러면 이 양이 얼마가 되는 거야? 또 절반이 되는 거야. 맞죠? 아니 선생님, 1시간이 또 지나면요? 또 여기서 몇 분의 1이 되는 거야? 또 절반으로 줄어든다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야. 선생님, 반복한다. 몇 시간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뭐 하시면 되는 거다. 그만큼이 계속 뭐해지는 형태로 그 시간 단위마다 곱해지는 형태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몇 시간 후에는 만약에 A로 시작했어. X시간 후면은 그러면은 2분의 1이 몇 번 곱해질 거니까 X번 곱해질 거니까 2분의 1에 X 곱하기 처음 양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구나. 그러면 T시간으로 하는 것은 이만큼이 될 것이고 이 양이 처음 복용한 양, 그러니까 처음 양이죠, 그렇죠? 복용한 양이니까 처음 양이야. 처음 양의 12.5%가 되었다고 한다. 할인이나 증가나 감소 아니죠? 할인 그런 게 아니야. 증가 감소 아니니까 그대로 가시면 된다. 그럼 100분의 12.5 이렇게 된다라고 식을 세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마다 이렇게 나온 얘기는 무슨 성을 찾아서 규칙성을 찾아서 일반화된 식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 문제구나. 그리고 그 비율이 언제나 문제에서 뭐 될 거기 때문에 주어질 거기 때문에 숫자로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주어졌잖아, 그치? 요런 것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다. 그럼 요거 처리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A 날리고 100분의 12.5 약분하시면서 정수를 정리해서 약분하시면 몇 분의 1이 되는 거니까 8분의 1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0분의 125잖아, 그렇지? 1000분의 125 소인수분해서 약분하면 8분의 1 되는 거는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밑으로 통일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을 세려보자. T 얼마? 3. 3시간 후다? 이야기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다. 이제 18번.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 A의 X마리로 증식한다. 이렇다는 얘기는 선생님, 저 얘기를 뒤집은 거군요. 뒤집은 거라고요? 네. 앞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증가하는 만큼에다가 X제곱이 됐었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그러면은 1시간마다는 뭐가 될 거야? 1시간 후에는 A마리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1시간이 더 지나면 2시간 지난 거니까 A의 제곱마리가 될 거고, 여기서 1시간이 더 지나면 총 몇 시간이 지나는 거니까
3시간이 지나는 거니까 A의 세제곱마리가 되겠네요. 아, 같은 문제를 조금 더 꼬아서 줬을 뿐이다. 1시간이 지날 때마다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씩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선생님 얘는 몇 마리에서부터 출발해요? 10마리에서부터 출발해서 몇 시간이 지났을 때? 3시간 지났을 때 80마리가 된다. 3시간 지났을 때 80마리가 된다. 3시간 지났을 때 80마리가 된다는 것은 이거 10마리가 80마리가 된다는 건 약분해 두잖아. 한 마리가 몇 마리가 됐다는 거야. 8마리가 됐으니까 10마리가 80마리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요 정도는 생각할 수 있잖아. 10마리가 80마리 됐다는 건 한 마리가 8마리 됐다는 거 아니야. 그럼 한 마리가 3시간 뒤에 8마리가 됐다는 건 한 마리가 3시간이니까 A의 세제곱 배가 됐을 텐데 그게 8마리가 됐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A 실수니까 3차원전식 푸시면 실근 2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1시간에 몇 배씩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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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10마리를 출발해서 몇 시간 후인지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를 t시간이라고 미지로 나올 것이고 2560마리라고 되어 있네요. 약분해도 괜찮다니까. 10마리가 2560마리가 될 시간이면 한 마리는 몇 시간, 몇 마리가 256마리가 될 시간이니까 10마리가 2560이 되겠지, 그치? 이거 짱구 돌리면 되죠? 좀만 생각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한 마리가 t시간 뒤에 256마리가 되려고 그러면 그러면은 A의 몇 제곱? A를 구했으니까 2의 몇 제곱? t제곱 마리가 되어야 될 테고 t시간을 쓰면 그게 몇 마리가 되야 된다? 256마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고 256은 2의 몇 제곱이니까 8제곱이니까 t 몇 시간 후다? 따라서 8시간 후다라는 거를 캐치하시면 되는 문제다. 비슷한 문제가 이제 24번에도 있습니다. 얘도 반복하는 거죠. 특수세로 전액선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세기가 몇 배가 된대? 4분의 1로 줄어든다니까 곱하기 4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1이었으면 4분의 1이 된다는 거고 4였으면 1이 된다는 거 세기가 그렇죠? 세기가 16이었으면 4가 된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A였으면 K였으면 4분의 1K가 된다는 거잖아. 맞잖아. 맞잖아. 4분의 1K가 된다는 거잖아요. 두 장 통과하면 그러면 16분의 1K가 되겠죠. 그렇죠? 할 수 있어. 충분히 돼. 그러면은 N장을 통과하면은 4분의 1이 몇 번 곱해질 것이다. N번 곱해진 K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게 얼마보다 작거나 같도록 원래 세기의 1024분의 1보다 이하가 되도록 하라 그랬으니까 보이니? 빨강으로 써야지. 원래 세기의 1024분의 1 이하가 되라고 그랬고 얘가 지금 세기가 원하는 것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치? 양수니까 날리고 그러면 1024라는 건 4분의 1이 몇 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뛰면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다시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등호가 없었으면은 답이 갈릴 만한 문제였겠죠. 이게 만약 1000분의 1 이래놓고 1024분의 1 해놓고 등호가 없었던 문제였다 그러면 4일지 6일지를 못 따지는 분들이 있었겠죠 라는 느낌.
이렇게 다가가시면 되겠다. 이런 문제 들어가시면 될 거고, 연습 문제 중에 풀어볼 만한 문제가 실력업의 103번을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 봐서 103번을 혹시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이쪽에 하나만 잡고 올게요. 실력업의 103번 몇 페이지니? 87페이지. 103번을 혹시나 못 건드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힘들어. 그래프 다 그렸다. 투 함수 저걸 그래프와 y는 1 응나 y는 3. 세상에 진짜 폭력적으로 못 그린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걸로 둘러싸인 진짜 쓸데기 없는 거 너무 많이 그려요. 요 넓이를 구하라는 게 문제입니다. 어머 선생님, 저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해보지 않았습니다. 천만의 말씀. 이 곡선과 이쪽에 붙은 이 모양과 이 모양은 서로 완벽하게 어떻다라는 걸,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무슨 이동을 했기 때문에 가로 방향으로만 평행 이동을 했다라는 걸 눈치챌 수 있잖아, 그렇죠? 얼만큼?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을 갖다가 오른쪽으로 이만큼 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곡선의 모양과 이쪽에 있는 곡선의 모양은 완벽하게 어떨 수밖에 없고 똑같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쪽 곡선을 갖다가 여기다 붙여도 티가 안 나게 완벽하게 달라붙는 거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하다가 이 파트를 뭐에다가 띄었다가 어디다 붙여도 여기다 붙여도 아무도 모른다. 여기가 얼마다? 2다. 왜? 2만큼 옮겼으니까 여기가 얼마다? 2다. 왜? 이 차이가 나니까. 맞췄네.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2, 4로 처리하시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까지 함께 해보았습니다. 지수방정식, 지수보등식 쉽다면 쉽고 딥하게 들어가면 고1 과정들과 또 거기서 썼던 굉장히 심화적인 아이디어들을 끌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 아플 수 있다. 특히 그리고 저번에 봤었던 메인식을 처리하는 패턴 말고, 메인식을 하나를 딱 주고 거기다 대입만 해서 처리하는 패턴 말고, 이런 식으로 시간마다 또는 뭔가를 할 때마다 반복돼서 곱하기 형태로 누적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이제 슬슬 등장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들은 반드시 뭐를 잡아서 규칙성 잡아서 일반화해가지고 처리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메인식을 직접 작성해서 규칙성을 찾아서 메인식을 잡아서 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 말을 바탕으로 그 단위들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얘는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얘는 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얘는 한 시간을 지날 때마다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얘기라는 거를 확인할 수는 있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지.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 되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로그 함수로 만나보도록 할게요.